5인 미만은 통보를 안 해도 자를 수가 있어요, 보통. 근데 이거는 사실상 요 직업에서는 사실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자연의 섭리, 시장의 섭리에서 30%까지 빠질 수 있으나 더 밑으로 빠지는 건 구조적인 문제예요. 마케팅을 제대로 안 하거나 사장님이 뭐 출근을 잘 안 하거나, 그리고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실무에 대한 부분이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또 고수들은, 장사 고수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주문 안 들어오는데 왜 움직이게 합니까? 주문 시간에 주문이 안 들어오는 건 직원 문제가 아니에요. 사장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빨리 나가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눈치도 주고 레이저도 좀 쏘고 이렇게 하니까 바쁠 때는 힘들어. 안 바쁠 때는 눈치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나가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유치를 좀 하셔라 라는 것이고요. 뽑았어요. 뽑고 나서 뭐 해야죠? 일을 시켜야죠. 일을 시키기 전에 서류부터 합니다. 서류. 고용의 형태. 고용의 형태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1번 일용직이냐, 2번 4대 보험이냐, 정규직입니다. 3번 프리랜서냐. 프리랜서랑 일용직이랑 좀 다른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일용직은 아르바이트예요. 4대 보험을 떼지 않고 2대 보험만 떼죠. 네. 그렇다고 이제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안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일용직의 규정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일용직의 규정 챗GPT에 쳐보세요. 4대 보험은 말 그대로 그냥 직원이에요. 근로시간과 퇴근시간이 정함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사장님들이 오더하는 것을 행하는 것들. 그 대신 월급이 300이면 한 35만 원 정도 떼겠죠. 직원들이 300만 원을 월급을 받고 들어왔는데 265만 원이야.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사장님들이 떼먹는 게 아니야. 나라에서 들고 가는 돈은, 근데 직원들은 보통 그것을 잘 모릅니다. 4대 보험이 뭔지도 모르고 원천징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사장님이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자, 니한테 떼는 4대 보험료 플러스 내가 한 10에서 15만 원을 더 더해서 4대 보험을 내고 있다. 나라에서 이렇게 정한 거다. 라고 해서, 그 대신 이거는 퇴직금도 발생하고 주휴수당도 발생하고 3개월 이상이 돼서 5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사에 관련해서는 솔직히 하루 종일 떠들 수 있어요. 이게 디테일로 빠져나가니까. 네. 그러니까 5인 미만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5인 미만은 3개월 전에는 통보를 안 해도 자를 수가 있어요. 보통 나라에서 정해놨습니다. 3개월 미만은 90% 월급을 줘도 되고, 그리고 당장 해고를 해도 된다. 5인 미만. 5인 이상은 다릅니다. 네. 3개월이 지나면 이 다 똑같습니다.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냥 구두로 하면 안 됩니다. 문자나 서류로. 원래 문서화로 해야 됩니다. 뭐 재정이 나쁘든 뭘 하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같이 일을 할 수 없다 라고 해야지. 만약에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중에 한 달 월급을 그냥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제 가장 많이 놓칩니다. 네. 그리고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시간에 약속이 없이 목표값, 달성값만 지정을 하고 일을 위탁하는 당사자에게 계약을 하는 형식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상 요 직업에서는 사실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거는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또 달라요.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이걸 해가지고 276만 원을 딱 잡고 이 전반적인 운영 관리에 대해서 그냥 맡긴다.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아니다. 자, 그냥 이 사람이 와서 내 매장을 관리해주는 거다. 피고용주와 고용주가 다 그렇다 하면 사실상 깊게 따지고 가지 않는 이상은 네. 성립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정규직이 5명인데 다 프리랜서가 되면 말이 안 맞겠죠.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섞어서 씁니다, 보통. 누구는 사대보험, 누구는 프리랜서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세 개의 형태가 네. 무조건 일용직이 비용이 제일 낮겠죠. 사장 입장에서 네, 나가는 비용 자체가. 일용직, 프리랜서 4대 보험 순으로 낮습니다. 네. 비용이. 다만 매출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오히려 일용직만 뽑아서 쓰면 정규직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경우는 뭐냐, 매출이 높을 때. 매출이 높을 때 일용직이 많이 필요하죠. 많이 필요하면 숙련도를 계속 해야 되고 계속 뽑고 가르치고 숙련도가 낮아진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섞어서 써야 됩니다. 저는 비용을 4대 보험을 한 70%로 잡고 30%를 일용직으로 써요. 그러면은 매출이 보통 한 많이 빠지면 25%까지 빠질 때는 아르바이트를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영업 일수를 늘려서 카바를 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70%는 정규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아무리 빠져도 30% 이상 빠지는 건 네. 자연의 섭리, 시장의 섭리에서 30%까지 빠질 수 있으나 네. 더 밑으로 빠지는 건 구조적인 문제예요. 마케팅을 제대로 안 하거나 사장님이 뭐 출근을 잘 안 하거나 이런 문제들입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70%를 추천드려요. 70%.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섞어가는 거는 뭐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4대 보험이 맞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계약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네. 예, 민감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뛰어난 법무법인도 프리랜서가 가능은 하다고 합니다. 제가 자문을 많이 구하고 하거든요. 네. 하지만 프리랜서는 나중에 단점은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관계가 안 좋고 나중에 나갈 때 나는 고용 형태는 4대 보험인데 프리랜서로 한다 신고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했을 때. 그것도 계약서 다 쓰지 않나요? 쓰는데 네. 나는 시간에 맞춰서 출근했고 이렇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땐 문구를 써야 됩니다. 뭐로 해야 되냐면 네. 지금의 고용 형태는 프리랜서지만 나중에 추후에 4대 보험 체계가 바뀌었을 때 나오는 4대 보험에 대한 정산분이나 이런 것들은 프리랜서와 사장이 분담해서 낸다.
그럼 나중에 그가 고소를 했을 때 나오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4대 보험료들 이런 것들 네. 이렇게 중첩돼가지고 네네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나중에 다 내야 됩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죠. 다 써야 됩니다. 프리랜서로 하는 비용이고 4대 보험을 환산했을 때는 이 금액인데 프리랜서는 이렇다라고. 그건 좀 민감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나 보네요. 종종 있습니다. 오. 보통 이제 서로 사이좋게 알겠다 하면 되는데 네. 사이가 좋지 않으면 어떠한 관계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전에 하시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렇습니다. 환산해보면 프리랜서가 네. 비용이 더 적어요. 사장님들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퇴직금까지 줍니다. 사실. 원래는 안 줘도 되는. 원래는 안 줘도 됩니다.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안 줘도 돼요. 근데 저는 프리랜서를 퇴직금을 줍니다. 근데 이제 퇴직금 형식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주죠. 그럼 이제 서로 간에 합의가 형성이 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업무를 시간에 구속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시간에 약속을 안 지켰다. 그러면 바로 해고도 가능하겠죠. 프리랜서는 해고가 용이합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따져서 고용의 형태를 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실무에 대한 부분이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또 장사 고수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불법이 아닌 합법에서 진행을 하셔라. 고용관계에 대한 고용계약서는 나라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닌 고용주와 피고용주에 대한 문제점을 일어나기 전에 서류상 적어놓는 것이 고용계약서입니다. 근데 이제 노동청이나 이런 것들은 나라에서 정해놓은 노무법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맞춰서 노무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한선을 정해놓은 것이 노동청의 역할이다. 그 선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래 일하시고 하시는 그 노무자분들은 이런 것들을 악용할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장님들은 또 필히 또 공부를 좀 하셔야 일에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일을 하기 위해서 뽑았는데 그것들을 위해서 에너지를 쓰는 것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자, 고용 형태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고용을 했어요. 그럼 뭘 해야 되겠죠? 일을 해야죠. 업무 배당이 들어가죠. 네. 업무의 형태. 다 뽑았어. 계약서 다 썼어. 그러면 업무를 얘는 어떤 것을 맡기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들어와가지고 뭐 일이 없더라도 찾아서 못하면은 그게 직원의 문제인가요? 아니죠. 잘 분계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이제 업무를 배당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업무의 배당이 들어가야 되는데 업무의 배당인데 자, 업무의 배당을 너는 그냥 고기만 구워. 전혀 되지 않습니다. 고기만 있습니다. 사장님도 성에 차지 않아요. 간단해요. 고기를 하다가 이거를 해라, 이건 모자라다, 이거 해라 라는 게 없어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오토화거든요, 결과적으로. 근데 업무의 배당은 이 친구가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을 한다고 쳐요. 그럼 10시간이죠? 10시간을 하루 일과표를 짜주는 겁니다. 요식업은 하는 일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일과표, 아침 10시부터 9시까지 시간당 해야 되는 일들을 세심하게 다 써야 돼요. 네. 큰 그림을 먼저 짭니다. 첫 번째. 큰 그림을 짰어요. 10시에는 재료를 준비해라 라고 돼 있으면 네. 재료 준비해라 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4명 중에 너는 상추와 토마토를 씻고 불을 켜고 어플을 켜라. 너는 고기 패티를 확인하고 소스를 다 세팅을 하고 해라. 10시부터 11시까지 하는 거를 디테일하게 배정하는 겁니다. 큰 그림에서 또 세부적으로 다 나누고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확인하고 10시 반부터는 조리만. 주문 안 들어오면 쉬어예요. 쉬어. 아, 그냥 시계하고. 주문 안 들어오는데 왜 움직이게 합니까? 근데 계속 주문이 안 들어오면 인원을 조정해야 돼요. 마케팅을 치거나 조정을 해서 그 인원에 맞게끔 해야 돼요. 주문 시간에 주문이 안 들어오는 건 직원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장님 문제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값을 또 넣을 수도 있습니다. 10시 반부터 1시 반인데 만약에 주문이 안 들어온다 하면 12시 반에서 1시 반이니까 1시쯤엔 안 들어오겠죠. 네. 1시에는 4명 중에 2명을 이쪽을 청소를 해라. 식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론화 시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네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효과. 첫 번째 단점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단점. 네.